국회의원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농업, 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우리 축산업에 대한 지대한 애정으로 가축분뇨법 개정과 미화과 축사 적법화 관련하여 축산인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셨으므로 축산 관련 단체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회장 문정진 외 대표자 1동. 감사합니다. 부자님들 일단 나오셔서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 한번 가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으로 참 우리 환경부한테 그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법의 논리로 또 그 심지어 수변구역이라든지 폐쇄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내린데도 국가는 폐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환경부를 꽉 잡아서 우리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축단협 우리 회장님들이 또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감사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님께서는 농업, 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우리 축산업에 대한 지대한 애정으로 가축분뇨법 개정과 미화과 축사 적법화 관련하여 축산인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셨으므로 축산 관련 단체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회장 문정진 외 대표자 1동. 감사합니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사진. 한 회장님. 한 회장님. 주먹이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농어촌 농민이 그리고 축산인이 결국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국가 예산이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그때 이현주 의원도 같이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이 농업 관련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거꾸로 뒤집혀갖고 0.08이 이게 어디다 수치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있는 와세대 대학에 자라는 후배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제 명함에는 항상 농어촌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이 된다. 이게 항상 제가 있는데 그 명함을 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농업 관련 그래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홍문표 의원이 명함 보고 국가정책이 좀 반대로 가느냐. 제가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축산 관련 농업 관련 모든 단체들이 국가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속에서의 소위 여러분들이 구호나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떠드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7천이 안 되는데 뭐 생생얘기까지 더 됩니까? 뭐 깨놓고 얘기해서 그런 정책과 그런 국가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지금껏 잘 견뎌주시고 때로는 싸워주신 대로 이 부분이 먼저 저는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도 예산이 많으시고 또 대한민국의 축산을 위해서 또 축산 경제가 농촌 경제에 절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한국 농촌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도 함께
걱정해 주시는 우리 관련 단체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네, 저는 사실 감사패 주시는 거 지난번에 우리 우건시에 와서 그 농축산연합회였나요? 하여튼 사실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광명인데요. 광명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원 거기 축산농가가 많은가 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산농가가 거의 없고 또 농가가 좀 있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크게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길래 글쎄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내가 이걸 좀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농성을 좀 이렇게 아주 참 처절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바른미래당에서 경제 파탄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생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 축산농가에 관한 거, 또 농가에 관한 일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어떤 게 굉장히 안타까웠냐면, 전 사실은 이렇게 제가 옛날에는 민주당을 있다가 좀 당하고 노선이 안 맞아서 탈당을 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보면 너무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쪽은 나쁜 놈, 이쪽은 착한 놈,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축분뇨법 그것도 마치 가축분뇨 냄새나고 막 이런 거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제대로 처리시설을 빨리 하지 않는, 법을 안 지키는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정부의 뭐 환경부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서는 뭐냐면 시민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소위 강남 좌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좌파라고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자기들의 삶은 굉장히 윤택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남을 무조건 자기한테 피해주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자기하고 대립되는, 또는 자기가 볼 때 조금 하찮아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서 탁상공론하면서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이 내가 사는 집 앞에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다 이거 없애야 돼, 환경을 좋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축산농가는 원래 그 자리에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자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그분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가 변해가면서 불가피하게 우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서로 같이 상생해야 되니까 그것을 좋게 이제 더 환경을 좋게 만들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모해 가도록 당연히 국가는 유도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축산농가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축산농가가 옛날 방식으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무슨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압박하고 요구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권리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헌법적 정신을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떠들고
헌법 정신을 떠들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환경부에다가 제가 좀 쓴소리를 많이 하고 어쨌든 논리적으로 또 잘 또 얘기도 했지만 다행히 거기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그래도 국장이라든지 일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꽉 막히지 않고 제가 하는 얘기들에 그래도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진전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특히 국토부 여러 가지 건축법 관련 규제부터 해서 그 전에는 묵인이 되어 왔지만 지금은 묵인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일종의 양성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시대적 상황을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사실은 하나하나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어렵겠지만 그리고 일이 많겠지만 일일이 다 볼 수밖에 없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정부에서 TF 같은 걸 만들었으니까 그 뒤로 이제 제가 이 상황들을 체크하는 소규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선거가 좀 앞두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좀 바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 전에 혹시 한 번이라도 열 수 있으면 또 한 번 열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열면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부 관료들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요 뒤돌아서면 검토하겠다 그래놓고 그냥 땡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다 일일이 체크해서 그 다음에 오늘 회의를 하고 결론이 났으면 한 두세 달 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날짜도 정해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숙제를 하세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이라든가 뭐 또 이런 관련된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완영 의원하고도 친해서 같이 좀 이거 함께 좀 해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발을 들여서 열심히 또 이렇게 좀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신경을 계속 쓰겠고요. 어쨌든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저한테 환경에 관심이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해요. 내가 환경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이 해결이 되어야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몇 년 후에 똑같은 상황에 또 봉착할 텐데 그게 환경이 좋아지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게 환경이 좋아지도록 이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잘 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좀 잘 협력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산 관련 농가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